2018년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22세 청년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윤창호법이 2019년 더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통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심한 정도에 따라 5년까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형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 중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경범죄라고 하는데, 이때 무임승차, 무전취식, 새치기, 오물방치,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대표적인 경범죄죠. 한국에서는 경범죄와 대비되는 별도의 중범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피해자에게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위법 행위는 법적으로 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 형법, 관세법, 마약법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교통사고를 낸 것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럼 형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의 책임을 인정해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범죄에 따른 형벌의 내용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생명형이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흔히 사형이라고 하죠. 또한 자유형은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갇혀 있도록 해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 있는 동안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형은 재산의 일부를 빼앗는 형벌로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벌금형이나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빼앗는 몰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형은 명예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이죠. 이 형을 선고받은 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이 정지되거나 상실되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여러 범죄 중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약 관련 범죄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마약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투약하거나 만들거나 사고 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운반하기만 해도 징역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건데요. 마약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를 위해서 송금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의 마약 관련 법 규정이 자신의 고향 나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관련 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은 후 해외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형사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때 기소된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자신을 변호하게 되죠. 여기서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합니다. 이 재판에서 만약 유죄일 경우 양형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판결에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누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여겨져야 하는데,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는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이 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죄를 밝히기 위해 고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또한 고문이나 협박, 폭행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과정 등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법을 잘 아는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A씨는 때마침 국선 변호인을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 피고인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란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니지만 피해자 국선 변호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통해 국선 변호인의 지원을 요청하면 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